서울시가 감염이 확산되고 있든 말든 오세훈은 대통령 놀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시장 한 명이 망쳐버린 서울시 방역 이야기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됐다고 서울시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방역에 구멍이 뻥뻥 뚫려버린 건데요. 저도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 한 명만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시민들의 피로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시장의 책임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시장이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는데 오세훈은 취임하자마자 방역을 느슨하게 풀어야 한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줬었거든요. 자, 노컷뉴스에서 취임 석 달 만에 대유행 오세훈 방역 시험대라는 기사를 썼는데 이 타임라인을 만들어놨어요. 오세훈 시장이 어떤 말들을 해왔고 어떤 행동들을 해왔는지 이걸 보면서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20일입니다. 오세훈 시장 되면 제일 먼저 코로나19 현장에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세훈은 이 선거 기간에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 2021년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시계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코로나19 현장에 뛰어들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2월 7일 오세훈 후보 코로나 1년 지났으면 정교한 행정 선보여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약 없는 영업 제한 조치에도 묵묵히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며 고통을 감내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2번 죽이는 희망 고문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정부가 업종별, 업태별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가 1년이나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는 옳지 않다. 더 촘촘하고 정교한 행정력을 펼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자, 2021년 4월 9일입니다.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 코로나 대응 반성해야. 자,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주재 과정에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시작한 지 1년 4개월째인데 솔직히 말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을 해야 할 것. 중앙정부가 정하는 대응에 순응했을 뿐 실제 민생 현장에서 벌어진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4월 12일. 자, 오세훈의 삽질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서울형 방역으로 동네 상권 살릴 것. 자가 키트 도입. 자, 오세훈은 서울형 상생 방역으로 동네 상권을 살리겠다. 이러면서 중앙정부에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 착수했다. 업종, 업태별 맞춤형 방역 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 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 자, 이렇게 정부의 방역 수칙에 반기를 들면서 서울시는 맞춤으로 규제를 풀면서 방역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는데 13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입찰도 없었고 그냥 막 건너뛰어요. 슈킹의 냄새가 나는 부분이죠. 자, 6월 12일입니다. 오세훈 상생방역 첫 실행 일부 지역 제한 시간 완화. 자, 6월에 들어와서는 오세훈이 취임 초부터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상생방역 방안이 처음 실행이 됩니다. 서울시가 이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방역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지침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대통령병이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방역사업이 옳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두 개의 굴을
시범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는 13억이 넘게 들여서 사둔 자가검사 키트를 여기저기 뿌려요. 자, 6월 21일 13억 4천만 원 투입 빗바랜 자가검사 키트 사업. 자, 6월 21일이 돼서 오세훈이 추진한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가검사 키트의 정확도가요 엄청나게 낮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슈퍼마켓에서도 파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13억 4천만 원을 들여서 투입을 했고 그 어떤 실효성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 자, 이런 걸 하면서 오세훈이 뭘 했냐? 역학조사 TF팀을 해체시켰습니다. 이 돈이면 역학조사관을 몇 명을 채용할 수 있었을까요? 역학조사 TF팀은 해체시키고 말 같지도 않은 저 자가검사 키트에 13억 4천만 원을 너무나 쉽게 써버렸습니다. 자, 6월 29일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새 거리두기 시행 일주일 연기해달라 건의를 합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7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시점을 일주일 연기하자고 중앙정부에 건의합니다. 이 당시에는 서울시가 375명, 전날보다 82.9% 급증해 감염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 자, 서울시가 6월 말부터 심각함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말이죠. 자, 그런데 오세훈의 삽질은 또 이어집니다. 7월 1일부터 10명 미만으로 제한했던 집회 제한 인원을 50명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광장 등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도 허용하기로 합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이 광화문에서 8,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열었었죠. 오세훈의 이런 결단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7월 5일 연일 이재명 비판한 오세훈의 서울시 의장이 시정에 집중 좀 해달라. 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연이어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평론보다 시정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김인호 의장이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흐려져 간다.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돼 코로나 위기의 종식을 가로막고 있다. 서울 시민의 일원으로서 불안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월 7일 서울 확진자 집계 이래 최다 583명 나옵니다. 자, 이때 오세훈은 무엇 하고 있었나? 미국에서 하원 의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병에 걸린 거예요. 서울시 의장이 얘기하는 것. 시정에 좀 집중해 달라.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잘하면 대통령을 해서도 잘하겠구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세훈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시정은 좀 짜쳐. 나는 더 큰 걸 얘기할 거야. 한반도 정세를 얘기할 거야. 대통령이 될 거니까. 이재명 지사를 비판할 거야. 대통령이 될 거니까. 서울시가 감염이 확산되고 있든 말든 오세훈은 대통령 놀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자 오세훈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이 대책이 정말 삽질들이다. 자, 7월 8일 서울시 대중교통 시간 조정합니다. 20% 감축 운행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라. 이런 의미로 한 정책인 것 같은데 완전 바보 같은 짓이죠. 감축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더 바글바글해질 것 아닙니까? 배차 간격을 좁히고 더 많이 늘려서 사람들을 분산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강제로 집에 들어가라. 우리 버스, 지하철 이거 밤에 운행 조금밖에 안 할 거야.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일찍 들어가겠습니까? 서울시장이 머리가 나쁘면 시민들이 고생한다. 이걸 느낄 수가 있죠. 자, 지금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여기에서 집단 감염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로나 검사를 받는데 3시간씩 줄을 서고 그렇게 길게 줄을 섰음에도 진단키트가 다 끝나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울시장이라면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요?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오잖아요. 선별진료소를 늘리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진료소를 늘려서 분산시키는 것. 이게 너무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오세훈은 그럴 생각이 없고 앱 개발을 하랍니다.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앱을 개발해라. 이것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앱 개발하는 비용, 이것도 슈킹의 냄새가 나는데 앱 개발하는 비용, 자가진단검사 키트에 쓴 13억 4천만 원, 이런 돈이면 그냥 역학조사관들 더 쓰고 선별진료소 늘리고 이런 것에다가 돈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세훈은 그러질 못해요. 머리가 나쁜 건지 일부러 방역에 구멍이 뚫리게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세훈이 취임 전부터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했었던 발자취들을 쭉 따라가 보면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TF팀을 해체시키고 일선 병원에 주던 돈들도 잘라버리고 방역은 완화하고 집회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주고, 자, 일련의 모든 행동들은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발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행동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창기에 이 코로나가 확 유행을 할 때 그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위주로 확산세가 있었습니다. 신천지, 광화문 집회 이런 것들은 20, 30대들보다는 5, 60대 중심의 확산세였는데 지금의 확산세는 20, 30대들이 중심이에요. 뭐 20, 30대들을 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참았죠.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정말 잘 참아왔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시그널을 줬다라는 것, 이건 분명히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때는요, 방역에 관련돼선 과하면 과할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조금 안정세를 보이자마자 바로 느슨하게 풀어버리는 이런 시그널을 계속 줬다. 그리고 실제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것. 시민들은 어떤 신호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아, 이제는 조금 나아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자, 서울시는 4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 강화된 거리두기 규제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우리 방역당국의 실력을 믿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요. 자, 오늘은 오세훈 시장이 방역에 구멍을 낸 행동들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